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 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주로 다발골수종 진료를 맡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다발골수종은 일반적으로 골수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형질세포가 악성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 연도별 현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2020년도에 약 10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3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이 다발골수종의 발생 빈도는 약 20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것이 고령에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진단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 해 약 2,000명의 환자가 진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환자의 전체 환자 수는 약 여기 보시는 것처럼 8,9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연령은 과거에는 65세에서 70세 정도로 보고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점차 더 고령화되면서 평균 연령은 70세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발골수종 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가 아직까지는 완치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난치성, 불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에 대한 치료는 치료 차수는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다발골수종 환자 5,000명을 분석한 자료가 2016년도에 보고가 되었는데, 그 논문을 참고를 하면 약 100명의 환자가 처음 진단된다라고 한다면 95명의 환자가 1차 치료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2차 치료에서는 61명, 그리고 3차 치료에서는 38명, 그리고 4차 치료로 가게 되면 약 15명, 15%의 환자들만이 살아남아서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점점 차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이렇게 환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환자가 그 이전 치료, 그리고 앞으로 받을 치료에 대한 내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결국 질환이 진행되기까지의 시간, 무진행 생존 기간도 점차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처음 1차 치료를 했을 때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약 18개월이었던 것이 2차 치료에서는 13개월, 그리고 3차 치료에서는 7개월, 그리고 4차 치료에서는 5개월 정도로 점차 치료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무진행 생존 기간이 계속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치료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도입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수를 거듭할수록 환자의 전신 상태가 쇠약해져 가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1차나 또는 2차 치료에서 환자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에 있어서 치료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사용하는 병합요법이 주 치료가 되겠는데, 그와 같은 이유는 이런 병합요법을 했을 때 치료 효과를 더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탈리도마이드, 네날리도마이드 또는 아니면 포말리도마이드, 이러한 면역 조절제에 더불어서 프로테아좀 억제제라고 하는 보르테조밉, 카필조밉과 같은,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같이 병합하는 요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프로테아좀 억제제에 다른 약제를 포함하는 3제 요법이 2제 요법에 비해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삼재요법을 표준요법으로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내약성이 높은 단클론 항체들이 개발되면서 사재요법 자체가 부작용은 높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점차적으로 사재요법까지 제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발골수종에 있어서 크게 저희가 진료에 참고하고 있는 큰 진료 지침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NCCN에서 발표하는 진료 지침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이하 에스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다라투므압을 병용하는 요법들은 1차 그리고 2차 요법에서 표준 요법으로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서 초치료로서 다라투므압,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을 포함하는 사제요법이 1차 요법으로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 이런 환자에서도 다라투므압,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3제요법, 그리고 다라투므압, 보르테조밉, 메팔람, 프레드니솔론이 카테고리 1으로서 1차 치료로서 공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치료요법에서 우선 DVTD가 표준요법으로서 공고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라 VTD와 VTD를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서 서로 비교한 삼상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진행 생존기간은 둘 다 중앙값에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DVTD가 더욱 좋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고, 반응률을 비교하더라도 다라 VTD에서 92.6%, 그리고 VTD에서 8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DVTD에서 더욱 높은 전체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위험은 53%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DRD 같은 경우 다잘렉스, 그리고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3제 요법의 경우에도 RD와 비교한 삼상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 무진행 생존기간이 DRD 같은 경우는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대조군 같은 경우 31.9개월 정도로 DRD에서 RD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은 무진행 생존기간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반응률을 보시게 되면 DRD 같은 경우 92.9%, RD가 81.3%로 역시 다라투므압을 병합한 요법에서 RD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높은 전체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위험이 DRD를 했을 때 44%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식이 불가능한 군에서 시행됐던 다라 VMP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VMP와 비교한 삼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무진행 생존기간은 DVMP 같은 경우 36.4개월 정도, 그리고 VMP 같은 경우 19.3개월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DVMP에서 약 17개월 정도의 무진행 생존기간의 연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 반응률도 90.9%, 7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DVMP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위험도도 DVMP에서 58% 정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약 다라투므압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3제 또는 4제 요법을 1차 요법으로서 고려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가 재발을 했을 때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요법을 선택하는 것이 1차적인 치료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요법으로서 다라투므압이 공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치료를 선택을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에서 공고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다라투므압을 포함하는 요법을 강력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라투므합과 보르테조밉, 덱사메사를 포함하고 있는 3제요법, 그리고 다라투므합, 카필조밉, 덱사메사손, 그리고 다라투므합,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을 포함하는 3제요법을 카테고리 1으로서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라투므합을 병합하는 3제요법이 재발을 하였을 때도 주요 요법으로서 공고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요법은 다라투므합,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3제요법이 되겠습니다. 재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겠고 DRD와 RD를 비교하는 대규모 3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DRD 같은 경우 무진행 생존 기간이 44.5개월 정도로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의 10.5개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고 전체 반응률 역시 DRD에서 92.9% 정도, RD의 76.4% 정도보다 약 18%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위험도도 DRD가 RD에 비해서 56%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 설명드릴 요법은 2차 요법으로서 다라투므합, 보르테조밉, 덱사메사손, DVD 요법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재발한 환자에서 DVD와 그리고 VD를 서로 비교한 대규모 3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DVD 같은 경우에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16.7개월로 보고를 하였고 RD 같은 경우 7.1개월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여서 약 2배 이상의 무진행 생존 기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반응률을 보시게 되면 DVD가 85%, VD가 63% 정도로 약 22% 정도 더 높은 반응률을 DVD에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위험도는 DVD에서 VD에 비해서 약 69%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주요한 진료 지침에서는 다라투므합,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또는 아니면 다라투므합, 보르테조밉, 덱사메사손을 주요한 치료 요법으로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MRD라고 하는 것은 미세 잔존 질환으로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진 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치료 요법의 효과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다라 VTD 그리고 다라 VMP 이러한 요법들이 물론 아직까지 충분히 보험급여되고 있지 않지만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미세 잔존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완전 관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세 잔존 질환이 양성 또는 음성이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측할 수 있는 생존 기간이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다라를 병합하는 요법에 있어서 미세 잔존 질환이 음성이 될 수 있는 MRD 음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시행되었던 DVMP와 VMP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 보시게 되면 DVMP 같은 경우 전체 반응률이 91% 정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MRD 음성 비율은 28% 정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서 보고했던 DVTD 요법 같은 경우 전체 반응률이 93%인데 MRD 음성 비율은 64%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 새로 진단된 환자에서 DVTD 또는 DVMP 요법을 함으로써 많은 환자에서 MRD 음성을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요법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MRD 음성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보고도 역시 알 수가 있는데요. DRD 요법의 같은 경우 전체 반응률이 93%에서 MRD 음성 비율은 30% 정도로 재발했을 때도 DRD 요법에서 30% 정도의 환자는
MRD 음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다라 병합요법이 굉장히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요법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잘렉스의 치료 기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충분히 보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다라투무맙이라는 단클론 항체가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이렇게 발현하고 있는 CD38 단백질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데, 이를 통해서 세포 자멸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학적 기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다발골수종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보체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아니면 자연 살해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마이엘로마 셀을 킬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크로파지나 또는 아니면 누트로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마이엘로마 셀을 킬링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기전의 면역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 외에도 면역 조절 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이엘로마 셀을 죽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제요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런 단클론 항체 다라투무맙의 내약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도 3제요법보다는 4제요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추측하에 임상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항암제를 하나 추가한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서 부작용을 더 늘림으로써 환자의 생존 기간을 오히려 짧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라투무맙 같은 단클론 항체가 개발되고 이런 것들이 4제요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3제요법을 했던 것보다 더 유의하게 부작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주로 다라투무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상 반응은 대표적인 것이 주입 관련 반응입니다. 다라투무맙이 들어가면서 이 단클론 항체에 대해서 호흡 곤란을 보인다든지 기침, 전신적으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약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그러한 주입 관련 이상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대부분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의 경미한 반응이고, 설령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대부분은 그 이상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잘렉스의 내약성은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제 다발골수종에 대한 치료는 외국 진료 지침에 비해서 약간은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현실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진료 지침에서 공고하는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 진료받은 이식이 가능하지 않은 고령의 환자에서 현재는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이 하나의 표준요법으로 공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에 대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과거 2011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그게 논문으로서 결과가 보고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1년 후인 2015년도에 사용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으로 허가된 것은 2017년도이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환자가 그 요법을 보편적으로 적용받기까지 약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개발되는 약제들이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런 약제들이 빨리빨리 급여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유들이 이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러한 요법들이 쓰일 수 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요법,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VTD 요법은 보험 급여되면서
다라툼만만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환자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치료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충분히 함으로써 치료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외국의 진료 지침에서 이렇게 공고하는 수준의 요법들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정부에 계속 건의가 됐던 게 조금 더 치료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언제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고가의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비용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적어도 꼭 필요한 약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러한 보험급여에서 충분하게 환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치료의 중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다발골수종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런 다발골수종 세포의 치료에 대한 반응도도 떨어지지만 환자의 치료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신 상태도 감소되는 반면에 또 하나는 환자들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마음도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효과적이면서 또는 부작용이 적을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이용을 해서 첫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치료를 할 때 적어도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 효과를 고려를 해서 이런 보험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